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인지 교육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한인 세계선교사 지원재단이 선교지수 연구개발 오픈포럼을 열고 첫 모델인 몽골의 선교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2035년을 목표로 우리나라 성경 개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어떤 점이 바뀌는지 살펴봤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기후 악당 국가로 불리고 있는 한국의 기후 위기 상황을 알리고 각 교단의 관심을 촉구하는 자전거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인지 교육이 사실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페미니즘 사상을 주입하려는 의도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막대한 예산 투입은 물론 다음 세대의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까지 심어줄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예지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을 포함한 18명의 의원들이 성인지 교육 지원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모든 공무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왔지만 해당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성인지 교육을 받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지 교육 지원을 이제 강화하는 교육 정책들은 결국은 이제 젠더 교육을 확대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젠더 교육이라는 것 안에 우리 아이들에게 네가 원하는, 네가 생각하는 것을 너의 성별로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게 되고요. 그런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성 정체성 혼란을 가져오게 될 거예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성인지 교육이란 이름으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원하는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겠다는 게 의도라며 무엇보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식을 심겠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지금 우리가 뭐 공무원 또 대학교 초중고 이제 성교육 안에 이 성인지 교육이 다 들어있는데 이것을 더 확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하겠다. 이것은 국가 젠더리즘이에요. 왜 이렇게 자꾸만 국가적으로 젠더리즘을 주입을 하려는가? 어떤 젠더 이데올로기로 하는 거에 대해서 국가 예산을 쓴다는 거,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 올해 정부가 책정한 성인지 예산은 약 35조 원 규모입니다. 하루에 1,000억 원씩 투입되는 셈입니다. 지난해보다도 약 3조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성인지 교육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성인지 예산과 교육의 범위는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편중되지 않고 학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성차별 교육 폐지 시민연대는 지난 30일 1020 세대를 대상으로 공개 특강을 열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대안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020이 페미니즘이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성인지 교육이 이미 교과 과정 안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1020 세대를 깨우치는 거. 우리는 일단 1020을 대상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각성하고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빨리 국면 전환을 좀 했으면. 그래서 페미니즘 운동이 가장 활발한 미국에서조차 성인지 관련 제도는 입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도 젠더 교육이 강력한 반대 운동에 직면하면서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폐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 속 국내 성인지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 한인 세계선교사 지원재단은 세계선교의 구체적이고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 위해 각 나라 선교 현장별 객관적 지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년 동안 국내외 한인교회가 연합해 연구개발한 첫 모델, 몽골 선교지수가 공개됐습니다. 전화평 기자입니다. 한인 세계선교사 지원재단이 제2회 선교지수 연구개발 오픈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재단이 한국세계선교사협의회, 한인세계선교사회와 함께 선교지수 개발을 공포한 2019년 이후 첫 발표입니다. 선교사 지원재단 김인선 장로는 선교지의 기독교 토착화 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한국교회 선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선교지수 연구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포럼에서는 몽골 선교지수를 공개했습니다. 연구를 시작한 뒤 선보이는 첫 모델입니다. 이대학 몽골 선교사는 선교 시작 30주년을 맞는 몽골의 기독교에 대한 수용성 정도와 몽골 선교사들의 사역 건강성,
그리고 최우선 사역과제가 무엇일지 알아보는 연구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교지수 연구개발 포럼은 1년간 몽골 현지에 대해 탐구하면서 몽골 복음화를 위한 최우선 10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지난달 현지인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선정된 과제 중 최우선 사역과제는 무교의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꼽혔습니다. 몽골 전체 330개 지역 가운데 아직 교회가 없는 지역이 172개 지역으로 절반이 넘는 정도입니다. 이를 비롯해 주일학교 사역 활성화, 차세대 목회자 양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선교지의 선교 지수를 연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어떤 연구 작업을 마련한다는 일이 지금 교회 당장 발등에 떨어져 있는 불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인 기초를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한교회 주승중 목사는 교회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선교를 위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선교지수가 일조할 수 있길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하평입니다. 국내에 출간된 성경이 2035년을 목표로 개정 작업에 들어갑니다. 1998년 개역 개정판 이후 37년 만인데요. 새로운 성경에는 최신 성서학 연구 결과가 반영되고 어려운 문장도 이해하기 쉽게 바뀔 예정입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는 1998년에 출간된 개역 개정판 성경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대한성서공회가 1911년 번역한 최초의 한글 성경을 토대로 하며 이후 1938년, 1961년, 1998년 등 세 차례에 거쳐 개정돼 왔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밝힌 대로 오는 2035년에 성경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37년 만에 새롭게 개정된 5번째 성경이 나오는 셈입니다. 성경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최신 성서학 연구 성과를 반영해야 하고 시대 언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개정된 개역 개정판 성경이 한글 편집본을 토대로 개정된 것과는 달리 이번 개정은 원문 편집본이 번역 대본으로 활용됩니다. 이에 따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그 이름으로라고 기록된 부분은 최신 원문 편집본 네슬랄렌트 28판을 토대로 하면 그 일로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도 개정됩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에서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라는 부분은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와 같이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문장 부호 삽입, 달라진 맞춤법과 표준어 적용 등 전반적인 개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현재 성경 개정 원칙을 연구하기 위해 성서학자들로 구성된 연구위원회를 꾸리는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후에는 개정위원회를 조직해 연구 원칙에 따른 성경 개정 작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1차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일부 한국교회에 감수용 성경을 배포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개정 성경을 출간할 방침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 심각합니다. 이에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은 기후위기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기 위한 기도회를 열었는데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자전거를 타고 기도하는 현장을 박예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후위기가 적힌 피켓을 착용한 사람들이 자전거를 끌고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100여 개의 교회와 기독교 단체가 가입된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의 자전거 탄 기도회 현장입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회는 탄소 배출이 적은 자전거를 타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자전거 기도회가 우리의 삶을 생태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종로 5가에 위치한 기독교회관을 시작으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를 각각 방문해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위원회 설치 등 각 교단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하는 기독교인이 이 세계를 보호하고 기후위기를 막는 일에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각 교단에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기도회 행렬은 청계천 자전거 도로를 따라 광화문에 위치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서한을 전달한 후 참가자들은 생태계를 축복하며 각자 자리에 누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후 위기라고 그러면 보통 잘 평소 생활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가장 당면한 그리고 가장 긴급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따릉이를 처음 타봤거든요. 어제 앱을 막 깔고 해봤는데 앞으로 조금 더 자주 자전거를 사용해야겠다 이런 생각들.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 측은 앞으로도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후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마다 거리 피켓팅과 기도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박예리입니다. 굿TV가 사단법인 청년선교와 업무 협약을 맺고 미디어를 통한 청년 복음 사역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청년 세대 회복을 위한 토크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해 청년들과의 소통을 도모하고 이들 세대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협력해 나갈 전망입니다. 청년선교 이사장 여주봉 목사는 굿TV와 미디어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복음 사역으로 청년 세대 회복에 놀라운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국교회와 성도들이 세상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굿TV 세교회 기도회가 오는 21일 광주 청사교회에서 열립니다. 광주 지역 교회와 연합해 진행되는 이번 기도회엔 화강교회 윤호균 목사가 간증을 전하고 한국교회 예배 회복과 다음 세대 신앙 전수 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할 예정입니다. 기도회는 굿TV와 굿TV 공식 유튜브 채널 등에서 녹화 방송됩니다. 인터콥 선교회가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 회원 탈퇴를 결정하고 지난달 29일 탈퇴서를 제출했습니다. KWMA의 위상과 연합사역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진 탈퇴를 결정한 겁니다. 탈퇴서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과장된 보도로 억울한 면이 적지 않았다며 더욱 성숙하게 한국교회를 섬기며 신속한 세계복음화에 전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9.7% 늘어난 548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습니다. 6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월별 수출은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올해 상반기 누적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1% 증가하며 상반기 합계로는 사상 처음 3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산업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지만 주력 품목들과 수출 시장이 일제히 선전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1일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확정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33조 원으로 세출 증액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추경안에 따라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소상공인 113만 명은 100만 원에서 많게는 9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 분류는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소득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1일부터 부산 지역의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가운데 광안리 해수욕장 등 7개 해수욕장이 이날 모두 정식으로 개장했습니다. 거리두기 1단계 시행으로 1차 이상 백신 접종자는 야외 활동을 할 때 제한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많아 거리두기가 어려운 곳이나 해수욕장의 경우 백사장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이달부터 다시 본격화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7월 신규 1차 접종 시행 계획을 1일 발표했습니다. 시행 계획에 따라 만 55세에서 59세는 오는 26일부터, 50세에서 54세는 다음 달 9일부터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됩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과 교직원은 오는 19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합니다. 1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됐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앞서 50인 이상 사업장과 달리 계도기간이 없어 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곧바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29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년 말까지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주 최대 60시간 노동이 가능합니다. 굿TV 뉴스 천보라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참가와 사전 합숙 훈련을 위해 일본에 미리 들어오는 외국 선수단에 대한 방역 대책이 대폭 강화됩니다. 일본 정부는 외국 선수단 중에 감염자가 생길 경우 코치를 포함한 선수단 전원을 호텔 개인실 등에 격리하고 연습도 중지하는 방역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격리 후에 밀접 접촉자가 아닌 사실이 확인되고 바이러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야 훈련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새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 플랫폼 블러틴을 출시했습니다. 블러틴은 작가나 언론인들이 자신의 글을 이메일로 구독자들에게 보내주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입니다.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는 목적은 많은 사람이 창조적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더 많은 독립 작가들이 블러틴과 같은 방식으로 돈을 벌 기회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이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국제관광 산업 붕괴로 지난해와 올해 세계 경제가 입은 손실이 4조 달러, 한화로 약 4,500조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지난해 국제관광객 급감으로 관련 산업이 입은 손실액을 약 2,70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의 경우 국제관광이 일부 재개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팬데믹 직전과 비교하면 많게는 한화로 약 2,704조 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 방역 부문에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간부들을 질타한 가운데 중국이 북한을 도울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과 북한 양국은 예로부터 어려움이 생기면 서로 돕는 전통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북한에 백신을 제공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성평등 제고를 위해 사용되는 올해 성인지 예산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2차 추경 예산 33조보다 많습니다. 2010년 성인지 예산이 도입된 이후 사업의 객관성, 타당성 문제나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는데요. 특히 남녀 성별과 전통적 가정 개념을 해체하는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에 수십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선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